쪽에는 뭐 SD 카드나 이제 그 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있는 배터리 같은 걸 넣고 다니고 여기다 족신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족신 비닐 족신이 편한 비닐 족신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발 위에다가 같이 쓰면은 이제 신발 오염되는 것도 꼭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신고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밖에서 이제 이물질 같은 것도 따로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현장을 일단 오염시키지 않도록 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수사는 일단 어떤 수치들을 측정하거나 객관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줄자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이제 어떤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추락 변사 사람이 사망하신 추락해서 사망하신 공간을 봤을 때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이제 높이 그리고 벽과 이설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 그냥 줄자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 키를 재는 데도 쓰고요. 네, 뭐차 같은 것도 이제 가볍게 가지고 다닙니다. 현장에 뭐 파손된 부위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공구를 통해서 따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파손 흔적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클로즈업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자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특별히 보여드릴 게 이제 여기 있는 광원들인데요. 이제 광원이 이제 저희 가지고 다니는 광원이 이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광원은 그냥 일반 광원입니다. 일반 광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백색 광원, 그냥 어두운 곳에서 그냥 잘 볼 수 있게 하는 광원이고요. 이게 백색 광원입니다. 그냥 뭐 어두운 게 이제 볼 수 있는. 하지만 이런 것만 봐도 뭐 이런 검정색으로 남은 뭐 지우개 같은 거나 지우개 자국이라던가 이런 건 확실히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말고도 이제 가지고 다니는 다른 장비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저해성 장비 그리고 이건 블루라이트입니다. 이런 거는 형광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제일 좋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지폐가 제일 이거 보기가 제일 편해요. 제가 지폐를 꺼내서 스페 여기 있어요. 지폐입니다. 불을 잠깐 끄고 콕콕 돌려주시고요. 잠깐만 불을 끄겠습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지폐니까 요거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형광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적외선이면 좋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뒤쪽에 이 선의 형성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 더 잘 보이는 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른 집에 가서. 아니 이거 분말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있었던 자석 분말들인데요. 얘네는 아예 갈색이 확 잘 되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밖에 표면에 이게 묻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색깔보다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조금 이게 남아 있는 게 여기 묻어 있는 게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 배경과는 확실히 분리돼서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이런 주황 색깔 같은 거, 형광 주황 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잘 보이게 만들어놨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쪽에 보면은 약간 붉은색으로 이제 형광 반응이 잘 일어나게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밝은 환경에서는 이런 걸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변 환경이 통제가 가능한 곳에서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훨씬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외선 강한도 있어서 그런 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UV 라이트를 막는 그냥 보안경이고,
요거는 이제 오렌지색만을 이제 따로 걸러서 보여주는 필터예요. 요거 이 형광 반응을 요거를 쓰고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 강화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오렌지색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보안경들 같은 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장비들이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자주 쓰는 유전자 채취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유전자를 채취할 때 다른 걸 쓰는 건 아니고 면봉을 자주 써요. 멸근 면봉이고 뭐 실험실에도 쓰고 다른 데도 쓰이는데, 일단 얘를 이제 이렇게 띄어낸 다음에 여기 이제 멸균수를 따로 붙입니다. 멸균수를 아예 따로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멸균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떼어서 여기 멸균수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쪽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접촉했다, 여기를 만졌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표면에 가볍게 이걸로 닦아냅니다. 멸균수를 묻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그 사람 세포들이 여기에 딸려와서 붙을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다시 이 종이 케이스에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물이 묻은 그 면봉이 이제 부식이 되지 않도록, 부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띄어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종이 케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케이스에다가 이제 이거 놓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접으면은 이 가운데 얘가 둥둥 써 있겠죠. 건조가 되고 다른 유전자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수에다가 저희가 채취해서 보내면은 여기에 만약에 사람의 유전자가 빨려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위 유전자가 어떤지가 이제 보고서로 오게 돼요. 이게 어떤 다른 사람과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거를 최소한 만졌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장비에 대한 소개가 있겠고, 지문 실습을 하기 전에 일단 지문을 분류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삼각도의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문을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궁상문의 예시입니다. 여기는 삼각형의 형태가 잘 안 나와 있죠. 여기 1번이고, 이 1번이 궁상문이 제일 흔하지 않은, 제일 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없는 그 지문이에요. 제일 개수가 적은 지문입니다. 대상문과 와상문은 비교적으로 좀 많고, 그래서 일단 이 5가지를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다, 이 지문 번호를 보고 판단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좌수, 우수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 시지라고 하는데, 좌수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엄지, 그리고 우수의 마찬가지로 시지, 중지, 이 순으로 이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지문의 시지가 번호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이 사람의 지문 번호를 봤을 때 1번 있는지 먼저 봐요. 왜냐면 1번이 궁상문에 제일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손가락 줘보세요. 선생님 본인이 뭐 시민 씨가 맞다고 하는데 손가락 줘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1번이 있다라고 하면은 좌수의 3번이죠. 이 사람의 좌수 그리고 중지를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 지문 여기가 1번이 맞나, 삼각도가 안 보이나 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재상문, 와상문인지를 봅니다. 그 다음으로 재상문과 와상문은 좀 흔한 지문이에요. 일단
7번이랑 9번 본인 지문을 한번 다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나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지문이 하나 정도는 보일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와상문이라고 하고 삼각도가 최소한 2개 아니면은 이중 대상문이라고 요런 이 말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상문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2개 있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본인 지문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절단되어 있거나 분류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럼 9번이나 9번에 점을 찍어서 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문들은 여기 등산문, 대상문, 와상문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저한테 붓은 여러 개가 있어서 일단 붓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붓이랑 다른 것들 하나씩 나눠 드리고 분말로 어떻게 이제 여러분 지문을 채취하는지를 실습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는 거 볼 수 있도록 이건 확대해서 놔둘 거고 일단 이 장비를 받고 나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할게요. 이거 하나씩 본인 거 빼고서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이것도 이게 뜯으면은 찢어지거든요. 본인 거 일단은 2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뒤로 돌려서 모두 2개씩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분말 파우더는 지금 4개가 있어서 중간중간 한 번씩 그 붓에 충분히 묻혀주면 쓸 수 있어서 중간에다가 놓겠습니다. 한번 쓰시고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분한테 쓸 수 있도록 불려주시면 돼요. 혹시 하나 남는 게 있나요? 잠깐만 쓰고 일단 처음으로는 본인 지문을 먼저 떠볼 거예요. 본인 지문을 여기다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말을 많이 묻힐 필요는 없어요. 분말을 많이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묻히고 탁 털어내도 이 분말의 양, 여기 있는 분말이 아니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가질 수 있게 충분한데 한번 이렇게 하고 또 떨어뜨려주면은 지문이 떡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본인 손가락에다가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편해서 제일 편한 손가락, 제 검지가 제일 편하니까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얘를 보면은 반대쪽은 투명하고 한쪽은 접착면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껴집니다. 제가 든 이쪽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이 접착면이거든요. 이 접착면을 언제나 놓고서 이 지문을 떼어내면 이렇게 붙이고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지문을 다시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위에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 지문 형태가 그대로 여기 남는 거를 볼 수 있죠. 요거를 일단 먼저 해볼 겁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요거대로 지금 혹시 뭐가 없으신 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붓에다가 한번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이제 아마 지문 파우더는 다시 안 칠해도 될 거예요. 다른 분 쓸 수 있도록 봐주시고 한번 이렇게 붓에다가 뭐 파우더를 묻히고 그다음에 오른손에 오른손 엄지, 왼손잡이면 왼손 엄지나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이 두 개가 찢어지니까
접착면에 이제 본인 엄지에 가게 해서 그걸 붙이고 떼어내면은 본인 지문이 남아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떼어내면은 여기에 본인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붙여놓으면은 본인 지문 융선이 잘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본인 지문 다 이제 채취를 못하신 분 있으시죠? 채취하셨죠? 잘 된 것 같은데? 네, 잘 됐어요. 그럼 본인의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까지 이제 분류를 해보는 것까지 보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지문이 어떤 건지 알겠다 하시는 분. 요거는 이제 삼각도 이거 일단 지금 다른 거 붙이면 되니까 이 삼각도 아니면은 이게 삼각도예요. 삼각도고 여기에 말발굽처럼 있는 재상도 본인 거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요것도 이쪽 옆에 그 삼각도 이쪽에 삼각도 되고 회오리처럼 돌아가고 있죠. 이게 와상문이에요. 와상문 그래서 나중에 7번에서 9번까지 되겠죠. 또 본인 지문이 어떤 건지 한번 요거 이쪽이랑 이쪽에 삼각도가 있어서 이것도 와상문인데 이 재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가구처럼 보이는 여기랑 여기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이것도 와상문이라고 봐요. 이중 재상문이라고 하는데 삼각도 두 개 있어서 7, 8번 속하는 와상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쪽에 여기에 그 말발굽처럼 나온 게 보이네. 여기가 이제 삼각도가 보이고 이것도 재상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 네, 맞습니다. 여기에 삼각도가 보이죠? 이게 이제 말발굽처럼 생긴 게 보여요. 와상문이가 맞아요. 이게 이중 재상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방글 두 개가 넘어가면은 이제 삼각도가 두 개가 형성이 돼. 그러면은 와상문이라고 7, 8번, 9번, 3번에서 9번까지 이렇게 말가고 이렇게 말가고 두 개가 보이죠. 이것도 와상문의 일종. 그리고 이거는 혹시 어떤 거 같아요? 맞아요. 이쪽 여기 이제 삼각도 하나 있죠. 이쪽에 삼각도 하나 있고 여기 소형들 같은 거 같은 또 이제 와상문을 분류해서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봐요. 아니 여기가 와상문이라고 하면은 또 한번 제게 와상문이거든요. 이렇게 아예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요. 안에 이제 표현을 붙이면 안쪽에 보이는 게 이제 와상문이고 이거는 이쪽으로 말발굽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되겠죠. 요거는 재상문이에요.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부 다 달라요. 10개가 전부 다 다를 수 있고 뭐 같은 분류일 수 있지만은 같은 지문은 없어요. 이제 지문 한번 닦아서 여기 끝에요. 여기는 아니 밑에가 보여 이게 주름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한번 이거를 방금 했듯이 따서 보면은 조금 더 이게 지금 잘 보일 수 있어요. 그 주름 같은 게 많거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문 융선 자체가 달아가지고 지문으로 보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90대 넘어가시거나 그러면은 손 많이 쓰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걸로도 좀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 나중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가족을 통해서 본인하게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보이면 이 번호 가지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쪽에 이렇게 오는 그 말갈목 모양이 보이고 이쪽에 지금 찍히지 않았는데 여기 삼각도가 보이죠? 이렇게 가는 게요. 이쪽 이쪽으로 이것도 정문이
여기로 아마 실습 끝나고 실습 끝나고 주시고 이거를 해보고 그다음에 본인 지문도 어떤 건지 이제 조금씩 아시겠죠? 그다음에 본인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볼게요. 본인 스마트폰 요즘엔 적사도 잘 되는 카메라가 있어서 본인 거를 켜고서 본인 아까 전에 했었던 자기가 채취했던 지문을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볼 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본인이 채취했던 지문 있죠? 이제 뭐 본인이 채취했던 지문을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찍어보세요. 찍을 때 잘 안 찍어지면은 플래시를 아예 터트려서 찍으면은 본인 지문이 더 잘 나오거든요. 플래시를 터쳐서 하셔도 되고 접사 모드 같은 게 있으면은 접사 모드로 해가지고 플래시 혹시 필요하면은 플래시로 이걸 한번 찍어보세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두 개가 지문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왜 같지 않은지를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왜 다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요 분말이 지금 뭐 틈에 들어간 거랑 좀 맞아요. 이제 두 개가 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추셨어요. 맞아요. 네, 요게 이제 좌우 반전이 된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 지문을 볼 때는 여기에 삼각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삼각도가 있고 여기에 말발굽 자국이 있었다면은 이거를 찍게 되면은 학생이 잘 말해준 것처럼 좌우 반전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말발굽 재상이 있게 되고 여기에 삼각도가 있는 상태로 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문을 찍을 때 이게 윤선이 잘 안 돼서 여기다 찍는 경우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찍지만은 사람의 지문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사진 찍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좌우 반전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 찍힌 형태죠. 찍힌 형태니까 사람의 지문을 직접 찍는 경우에는 좌우 반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대조해야 된다. 한 것까지 아시면은 아주 훌륭한 지문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 지문 한 번씩 채취를 해봤고 그리고 또 본인 지문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본인 지문 다른 지문 보면서도 구별이 가능하겠나요? 다른 지문 어떤 건지? 네. 저는 여기 이 뒤쪽이 안 보인다고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재상문이 있고 이쪽에 아마 삼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에 여기 그거 이것도 재상문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본인 것도 다 채취를 하셨고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본인 뭐 가지고 있는 쓰레기 아니면 뭐 필요 없는 것에 한번 이런 데도 한번 지문을 찍고 한번 그 파우더를 한번 칠해보세요. 생각보다 잘 나올 거예요. 물병 굉장히 잘 나올 거고 지문이 좀 손에 땀이 없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으면은 그냥 머리나 코에 있는 기름 같은 걸 활용하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코를 한번 묻혔다가 눈에다 한번 이제 뭐 다른 병 같은 거 찍어보고 찍고 이제 한번 그 파우더를 한번 칠해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찍은 거는 하나씩 한번 어떤 지문인지 이게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계시다가 전산지 하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산지 하는 법을 다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문 관찰하고 떼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문이 잘 나오나요? 보이는 게 있네. 일단 그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이제 분류하시는 건 알았으니까 이게 어떤 게 보이는지를 보시고 물병이 잘 나와요. 생각보다 물병은 잘 나와요. 이제 많이 만졌으면은 좀 어렵고 의도적으로 좀 생각보다 잘 나오는구나. 그리고 안 쓰시는 건 버릴 거죠.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같은 오늘 지금 지금 겹쳐서 잘 안 나오고 이렇게 겹친 지문이라고 잘 안 나오고 의도적으로 코 같은 데서 코 같은 데 지문을 하면은 육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잘 나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칠하려고 하면은 뭐 이게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건데 이 재질 자체가 엄청 잘 나오는 거여서 유분이 너무 많아서 지워졌는데 이쪽에 묻은 게 조금은 보이죠, 육안으로도. 이게 계속 만지는 거는 사실 지문이 온전하게 남기가 더 어려워요. 계속 그 접촉을 하면은 그 지문 위에 다시 지문이 덮고 지문이 덮이기 때문에 이제 지문이 윤선이 온전하게 남는 건 조금 힘들고 그래도 의도적으로 찍어 놓으면은 이 지문이 여기 있었다 정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찍을 지문, 채취할 지문이 어디 있다 지금 이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전산지 밑에 거고 위에 거고 얘는 이제 얘를 붙이는 용도로 쓰고요. 여기 보면은 remove cover this side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뜯어내면은 마찬가지로 이 접촉면이 얘도 나와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원래 그걸 뜯으면서 같이 뜯게 되는 게 뜯어지면은 이 파란색 종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얘는 떼지고 이쪽 면이 접촉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문 있는 부분을 여기에 붙여서 지문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치 이걸 드러내고 얘를 잘 붙일 수 있도록 잘 문질러 준 다음에 떼면은 여기 있는 지문이 같이 나오게 되고 이 지문을 이제 대조할 수 있게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증거물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궁금하신 거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 그런 거. 같은 자세 없고요. 어떤 게 안 되죠? 여기가 이제 자체가 지문이 어디 있죠? 그러면은 얘를 떼어내고 이 위를 여기다 덮어야겠죠. 여기 덮고 얘를
이 B를 여기에다 이거랑 같은 건가요? 붙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지금 파우더가 잘 안 물려서 그냥 이게 그 범위인데 파우더가 잘 붙여졌으면 여기에 같이 털려 나오겠죠? 네, 여기에 표면 자체가 여기 이쪽에는 붙이는 잘 서도 잘안 보였어요. 이 사람으로 보면 시가 많아요. 지문이 찍히다 이게 다른 데에도 계속 접촉한 흔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지금 약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사진 촬영해도 되고 검정색이니까 사실 이게 잘 보이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파란색 배경이니까 잘 요걸로 받아줬어요. 실제 하면서 저는 이게 눈이 같이 찍혔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야 여기 이 점자 같이 찍혔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진기가 있으면 촬영을 하면은 되는데 여기 눈은 아직 조그맣게 남긴 남았죠. 이게 전자를 하면 이런 걸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사진을 촬영해서 오래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촬영을 때 블럭에 이게 뭉쳐 있는 상태가 촬영. 아니 촬영을 먼저 하는 거죠. 전사지를 붙이기 전에 이 상태 그대로 우리 어차피 전사지 하면서 얘를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하는 거예요. 사진 촬영하고 잘 나왔네. 이제 사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시면은 일단 취하는 실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거 티슈 하나씩 다 쓰시고 하나씩 하고 넘겨주세요. 실습이랑 비교하는 것도 잘 맞췄고 이제 정리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티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자꾸 썼던 거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거 한번 닦아내시면서 정리하시면은 되겠고 쓰셨던 도구들은 앞쪽 끝나고 옆쪽으로 다 모아주세요. 제가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증거물이 발견되는데 채취를 잘못해서 유실됐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먼저 사람이 지금 질문은 이제 증거물 채취하다가 유실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증거물이 유실될 수도 있고 뭐 처음으로 한다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 다른 증거물이 있는지를 이제 또 확인을 해야겠죠. 처음에 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이 단 하나만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른 증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아니면 CCTV라든가 유전자, 지문을 만나게 망실했다면은 유전자나 다른 증거물을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물을 더 건드리기 전에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상태 이거를 내가 만지거나 후처리를 하기 전에 일단 사진 촬영을 하면은 그런 거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 방금 물병 찍을 때도 그런데 지문이 여러 개가 겹쳐서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걸 좀 조합해서 알아볼 수 있게도 하나요? 이제 지금도 이제 겹친 지문을 분리를 해내는 기술을 계속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2개 정도, 3개 정도가 겹쳤다면은 이거를 분리해내는 게 좀 쉽겠지만 물병이나 이제 다수가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거는 이거를 분리해서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만이 유일한 증거물 아니니까 유전자를 보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진 지문에서 지문만을 분리내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물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죠? 없으시면은 오늘 질문은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혹시나 다음에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이때 제가 뭐 강의를 들었고 이런 질문해서 뭐 연락을 드렸다 그러면은 제가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셨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방학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